등기부 등본 보는 것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은요, 크게 단독 건물하고 집합 건물하고 나눠. 모든 건물은 이제 단독 건물이고, 집합 건물 같으면 아파트 다세대 이런 상가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단독 건물이야. 근데 이게 지금 쪼각쪼각 나눠져 있어. 호수별로 다 소유자가 틀려. 이게 집합 건물이야. 그래서 부동산은 크게 단독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단독 건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단독은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있다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에 뭐 1번 이제 소유자, 소유자 A, 여기도 소유자 A겠죠 뭐. 이러면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지. 이제 토지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얘가, 건물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B야. 그러면 이제 남의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은 거라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를 이제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문제라고 그래. 법정지상권.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틀려. 이거를 일치시키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대개 다 같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거는 등기부 등본은 방이 크게 나누면 3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방을 하나, 둘, 셋. 첫 방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제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방은 갑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을구라고 해. 표제부는 이 부동산에 대한 내역들이 적혀 있어. 주소, 면적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이 갑구에는 소유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관한 권리들이 적혀요. 소유권도 여기 적히고, 가압류, 압류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보면 돼. 그냥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제 가등기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가처분 이런 거 다 여기 적혀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도 여기 적혀. 갑구에. 이제 을구에는 뭐가 잡히냐? 대개 이제 물건에 관한 권리니까 근저당, 뭐 전세권 이런 것들, 지상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 대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권도 여기 적힙니다. 임차권 등기. 그래갖고 권리를 따질 때 이걸 다 섞어. 여기 있는 권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가압류가 있고, 뭐 여기 예를 들어 가처분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 근데 거의 99%의 물건이 얘가 1번으로 나와. 얘가 되게 그래. 근저당이. 그리고 얘도 지금 방은 틀리지만 날짜를 보면, 그러니까 얘가 1번, 되게 얘가 1번이야. 얘가 2번, 그 다음에 3번, 뭐 4번, 5번. 그래갖고 시간순으로 쭉 정렬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첫 방에 나오는 근저당 이하 전부 소멸. 끝. 근데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분석을 할 때, 얘가 대항력이 있냐 없냐. 얘는 이제 등기가 2개잖아. 등기가. 그러면 등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이나 빈 땅이나 아니면 그 낡은 주택이 있는 그 땅을 사. 그래갖고 그걸 부셔.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 이런 경우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이 있어요. 낡은 주택이. 그거 있는 거를 일반 매매로 샀어. 그래갖고 그걸 사면서 대출을 받아. 그리고 건물을 철거시켜버려. 건물을 없앤다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지질 않아요. 같이 신고를 해야 돼. 그래갖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을 폐쇄, 없애줘라 하고 신고를 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어져. 그럼 이제 토지 등기만 있는 거잖아. 건물 없어졌을걸. 근데 이제 그 토지를 은행에다가 담보를 놓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된다고. 이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 이제. 그래갖고 이제 건물을 올려갖고 건물이 완공이 됐어. 준공이 됐어.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건물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등기를 해. 등기를 하는데 처음에 하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그래. 처음에 하면 소유권 보존. 처음 등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 이제 건물을 지어갖고 등기를 새로 했어. 그러면 얘는 아직 깨끗하죠? 얘는 지금 근저당이 있잖아. 등기 내용이 틀리잖아,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틀리는 경우는 되게 이런 경우야. 그리고 이게 단독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 집합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이 토지 등기를 지분으로 잘라. 만약에 다세대를 8개를 지었어. 그러면 얘를 토지를 8개로 잘라가지고 그 8개 중에 하나를 각 호수에 배분을 해. 이렇게 나눠서.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단독 건물은 대지권 등기가 아니지 그냥 이대로 있는 거지.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따로 이렇게. 임차인은 무조건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 전입 날짜가 있잖아요, 임차인. 그러면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가 있으면 건물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걸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해. 그래갖고 이제 요게 정상적인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처럼 집합 건물을 만들어서 그 토지를 잘라가지고 배분하는 거를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근데 대지권 등기도 문제가 되는 거,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토지가 정리가 안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토지에 지금처럼 근저당이 있으면 이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없어야 잘라진다고. 깨끗해야 잘라서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요 등기에 살아있어.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지나가. 요새 지하철이 지나가는 데가 많은데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 그러면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는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철에서 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안 지워져. 지하철 없어질 때까지 살아있다고. 이게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뭐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토지 등기가 이게 대지권 이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긴 하는데 얘는 계속 살아있어. 그러니까 토지 등기가 따로 있어. 이거를 토지 별도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면 등기가 하나예요. 토지를 정리를 하니까요. 일단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부 등본 근저당 이하 전부 소멸 끝. 여기도 근저당 이하 전부 소멸 끝.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의 그 권리를 가지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집합 건물을 지었다. 단독 건물이면 그냥 하면 돼. 집합 건물을 지었어. 다세대를 8개를 지었어. 그러면 이 토지를 8개, 8분의 1씩 잘라요. 그래갖고 이거다 배분을 해. 그래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이 안 된 걸 대지권 미등기라고 그래. 이제 대지권 미등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지권 미등기 지었어. 그래갖고 건물은 짓자마자 건물 등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를 8분의 1씩 잘라갖고 줘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했어. 아직 안 돼 있어. 이유가 뭐든 간에 이거를 대지권 미등기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있어.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이야. 근데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대지권 미등기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별도 등기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경매에서는 낙찰 받으면 다 없어져. 다 해결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그냥 무시하고 하면 돼.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나 대지권 미등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대개 매각 물건 명시세에 나와요. 토지의 지상권을 인수조건으로 매각함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 그러면 뭐야 그냥 해도 돼. 예. 아무 문제 없어. 낙찰되면 다 없어져.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나 대지권 미등기나 그 차이는 그거예요. 토지 별도 등기, 집합 건물은 원래 등기가 한 개인데 아직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상태를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그 면적을 여기 세대수로 잘라가지고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배분이 안 된 거를 대지권 미등기라고 그런다. 전혀 뭐 거래하거나 대출 받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임차인에 대한 그 대항력 여부는 무조건 뭘로 따져? 건물. 집합 건물은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이제 건물이 등기가 한 개니까 한 개 갖고 판단하면 돼.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